줄어들었어 또. 보이잖아요. 41%밖에 안 남았어. 우리 이거 갈 수 있는 거 맞냐고. 아니, 못 가요.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니 이거 어떡해요? 뭐 망한 거죠. 뭐. 아니 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소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오닉5 시승기는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었죠. 저 역시도 아이오닉5의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오닉5에 조금 약간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주행거리에 대한 이슈인데요. 아, 이거 아이오닉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된다. 주행거리 이거 사기다. 어떻게 50%인데 200km 뭐 180km 뭐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가 시승차를 한번 받게 되면 혹은 내 차를 출고하게 되면 직접 주행거리 테스트를 한번 꼭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오닉5를 타고 주행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이 금방을 이렇게 빽빽빽 도는 그런 퍼포먼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부산까지 다이렉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연기관 차들 뭐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 연비 테스트할 때 보면 다 다른 환경에서 그리고 이 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가 오는 날에 아니면 날씨가 좋은 날에 눈이 오는 날에 혹은 고속도로, 공도, 에어컨은 풀로 때려 뭐 아니면 스포츠 모드 일반 컴포트, 에코, 연비주행 혹은 그냥 냅다 밟고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사실 연비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걸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주행거리가 뭐 430km, 뭐 400km, i3 같은 경우에는 뭐 130km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뭐 내가 냅다 밟고 있다든지 정말 에어컨 막 한 3단까지 틀어놓고 날이 더운데 막 앞에 차가 많아가지고 섰다 갔다 이런 때는 연비가 팍 떨어져가지고 전기 효율이 확 줄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는 아무래도 이 배터리의 효율에 따라 이 주행거리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배터리 효율이 추운 겨울에는 좀 극악으로 떨어지는데 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주행거리가 얼마나 가는지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승하는 차는 이 아이오닉5의 4륜구동 모델이 아닌 2륜구동 모델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오늘 배터리를 100%로 충전을 해놨습니다. 여긴 이마트에 있는 일렉트로 스테이션인데 여기가 좀 생각보다 비싸요. 뭐 회원이면 260원인가? 그런데 이제 비회원이 뭐 430원인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근데 우리가 50%였을 당시에 100%까지 충전하는데 들어갔던 시간이 30분 정도가 됩니다. 요게 거의 90%까지는 진짜 금방 충전이 돼요. 하지만 요 이제 90%에서 100%까지 채우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뭐 98%에서 100%까지 가는데도 이게 이 밑에서 80이나 90까지 가는 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뭐 한 15분 20분 정도인데 거기서부터 완충까지 징그럽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안전 때문에 조금 그 충전 시간을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100%로 충전을 해놨어요. 이 100%로 충전됐을 때 아이오닉5 2륜구동의 주행거리는요 424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에어컨을 끄면 450km까지 주행이 가능해요. 우리가 부산까지 375km가 걸립니다. 야, 8시에 도착하네. 지금 시간이 4시이긴 한데 이게 주행 가능거리가 424km니까 대략적으로 한 50km, 60km 정도가 남게 부산에 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부산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이게 비용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4명이잖아요. KTX나 뭐 SRT 타면은 수원에서 부산까지가 한 5만원 정도 나오지 않나? 3, 4만원 나올 건데 내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게 나오면은 4명 탔을 때 12만원 그리고 차로 만약에 주행했을 때 기름값이 거의 한 6만원, 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전기차는 그러면 얼마나 나올까? 한번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0%에서 여기가 좀 비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회원으로 충전하면은 430원에 50% 충전하는데 비용이 2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50% 충전하는데 그러면은 한 4만원 정도가 나오는 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비싸게 충전했을 때 예상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부산까지 갔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파몰에서 진행하는 단독 이벤트 아이나비에서 만든 힙합독이 우파몰에 입점을 했습니다. 이 18K로 도금이 되어 있는 달러 목걸이가 원래는 9,900원을 주고 따로 구매를 해야 되지만 우파몰에서만 단독으로 공짜로 등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파몰에서는 워낙 다양한 이벤트랑 사은품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검색도 좀 하시고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을 타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좀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430km가 주행이 가능하다고 이 트립에 찍혀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주행거리가 2-30km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380km로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배터리는 100%였는데 지금 90%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비 주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처럼 주행을 했을 때, 일상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정말 갈 수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산까지 가는 거지, 연비 주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모드가 노멀 모드인데 이게 모드에 따라서 주행거리도 달라져요. 스포츠 모드는 370km까지 떨어지고 에코 모드로 놓으면 390까지 주행거리가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해볼 거고, 저희가 부산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주행거리가 340km예요 우리가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382km죠 40km 정도가 여유가 있었어요. 원래 출발할 때는 430km, 그 다음에 도착까지 가야 되는 거리가 370km로 약 한 60km 정도의 갭이 있었는데 지금 20km가 줄었어요.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어쨌든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달리고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좀 새롭게 찾아낸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 이거는 뭐 알아냈다라고 하기 웃긴데, 보통 이게 우리가 이전에 회생제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전기차라고 하면 이 회생제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회생제동 때문에 이 전기차에 이질감이 들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기차는 효율성을 정말 많이 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생제동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전기도 정말 무시 못할 수준이거든요. 지금 한 주행을 190km 정도를 주행했는데 100km까지는 회생제동을 켜지 않았고 이 90km 정도는 회생제동을 켰는데, 여기서 전기를 사용하는 효율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이페달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키고 안 키고 차이가 거의 1.5배라고 봐주시면 좋은데요. 사실 이 크루즈 컨트롤로 왔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회생제동이 꺼져서 와서 전기를 엄청 많이 쓰는 거여서. 근데 저는 전기차가 그나마 그래도 차 밀릴 때 효율이 내연기관보다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주행거리가 가장 떨어지게 된 계기가 아까 막혔던 구간, 그쵸. 마일 구간이었어요. 정말 막힌 것도 크고, 이게 진짜 제일 많이, 그러니까 원래 추운 겨울에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서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데, 요게 뭐냐면 이 전기차가 100km 언저리, 그러니까 100km나 뭐 80이나 뭐 50이나 요 사이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양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뭐 100km, 물론 차이는 있겠죠. 차이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차이는 있지만 이게 체감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체감이 있진 않거든요. 하지만 100km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 사용이 이 100km 이전이랑 거의 딴 수준이야. 확 들어가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연비 주행을 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그냥 저희가 평소에 공도를 다니는 것처럼 그쵸? 평소 운전 습관 그대로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는 게 저희 지금 180km 남았어요. 맞아요. 부산까지. 근데 지금 전기가 165km 남았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그죠? 우리가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165km. 우리 막내 PD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이야기예요. 원래 애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연비 주행이 아니라 평상시 주행을 했을 때 정말 부산까지 원큐에 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실험을 했던 거잖아요. 연비 주행하면 갑니다. 진짜 한 100km로 크루징으로 맞춰놓으면 갈 수 있어요. 탄력적으로 주행을 하면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이거 가속부터요. 줄어드는 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110km로 좀 조금 달리고 있는데, 이게 100km랑 또 줄어들었어 또. 보이잖아요. 41%밖에 안 남았어. 우리 이거 갈 수 있는 거 맞냐고. 아니, 못 가요.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생제동을 안 써서 이렇게 된 그런 거죠? 것도 크죠. 회생제동도 일단 안 썼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좀 높았어요. 아니 이거 어떡해요? 망한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가다가 어디서 충전을 할 건지. 자, 이럴 때 사실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드를 스포츠가 아니라 에코 모드로 바꾸고요. 이 에코, 그래서 부족한데요? 여기서 이제 늘려나가야죠. 자, 늘려져요? 일단 에어컨을 끕니다. 에어컨 안 돼요. 에어컨을 끄면 이 전기 배터리가 더 효율적이에요.
에어컨을 끄고 그 다음에 속도를 100 이하로 거의 90km 정도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행 가는 거리가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최대한 부산까지 목적지를 향해 달려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트랩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거의 에코 모드로 간다고 해도 중간에 편안하게 마음 안 쪼들리고 가려면 충전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말이 좀 웃겨요. 그러니까 좀 일상 사람이 물론 밥만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운전하다가 조금 속도도 올릴 수 있고 편안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연미운전을 신경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오닉이나 주행거리가 긴 차들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 우리 여유롭게 갈 수 있다. 이제 주행거리에 뭐 연연하지 않고 좀 여유롭게 주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세웠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망했어요. 살려봐야죠. 좋아하진 않은 현대자동차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불편한 점이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이드 미러가 이게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이런 차선만 봤을 때 편하다,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질감이 좀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아이오닉이 조만간 출고가 돼요. 근데 이 사이드 미러 옵션을 뺐습니다. 그 이유가 생각보다 이질감이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 주차할 때 되게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이오닉을 하루 저희 집에 세워놓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주차를 할 때 제가 또 별명이 뭐예요? 뭐죠? 주차왕이에요. 주차왕. 네. 주차 자리도 기가 막히게 찾고 주차도 기가 막히게 하는 편인데 창문 열어가지고 이렇게 빼꼼 봤어요. 이렇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였을 때는 이 옆에 차가 세워져 있는 폭, 그러니까 그냥 이 혼자 아무것도 없을 땐 주차가 편한데, 왜냐면 서라운드라든지 이 카메라 때문에 편한데 옆에 차가 있는 그 간격에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면서 각을 볼 수가 그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움직이는 것 따라서 거울의 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메라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카메라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불편한데, 근데 제가 주차 한 두세 번 해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적응되더라고요. 뭐든지 다 지금 얘기했던 대로 적응하면은 안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선택하려면 최상위 트림을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옵션 가격도 저렴하지 않은데 왜 내가 이 비싼 돈을 주고 꼭 적응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만큼 이게 메리트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기에는 좋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전기차를 타는데 이런 센세이션한 기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넣을 수 있지만 저는 돈이 아깝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요거예요. 지금 이 공조기 부분에 보면은 열선이나 통풍을 보통 킬 때 이 공조기에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어요.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켜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굳이 이런 버튼까지 다 물론 깔끔해서 좋지만 좀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 보이면 이렇게 충전소를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도 사실 되게 나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을 껐을 때 1km 늘어나는, 제가 얘기했죠. 주행거리 급하면 에어컨 끄라고. 그 다음에 이제 꺼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라이트요. 그 다음에 꺼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오디오. 정말 오디오도 꺼야 돼요? 그럼요. 오디오도 전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다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도 빼요 저는. 그래서 가끔. 정말요? 뭐 장난이긴 한데, 근데 뭐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내 공간, 이 뒷좌석에 타는 우리 우동이라든지 우리 문파크는 어때요? 뒤에는 나름 편한 것 같아요. 넓고 승현 대표님 아주 편하셔가지고 지금 뭐 제 친동생은 뭐 자고 있어요. 뭐 지금 보면은 자고 있는데, 게다가 트렁크랑 뒷좌석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훨씬 더 편해요. 짐을 빼는 거라든지 뭐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편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바로 트렁크 있는 쪽으로 손을 뻗어가지고 그렇죠. 찝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붙어있다 보니까 이게 시트를 또 뒤로 젖힐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게 또 크죠. 자, 여러분, 가면서 대구로 목적지를 바꿨어요. 왜냐면 저번에 제가 우파님 저거 뜬다, 저거 기름 불 들어왔다라고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파님이 그래? 하고 다 까먹은 거야. 맞아. 나는 한 번 경고를 줬으니까 아예 신경을 끄고 있었고, 우파님도 신경을 끄고 계셨던 거야. 뭐 기름 넣을 때 있겠지 싶어서 대구 부산 고속도로 탔는데 없었던 거죠. 그죠. 결국에는 터널 나오자마자 시동이 꺼져서 제 개인 SNS 인스타에 보면 제가 어이없어가지고 웃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 멤버가 딱 요 멤버였어요. 저희가 저번에 탔던 차가 플리세이드였잖아요. 네. 내연기관 차는 또 디젤이
아예 기름 앵꺼내가지고 차 쓰면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기차도 배터리가 방전돼서 사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죠? 이게 배터리의 수명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도 있고 되게 좋지 않아요. 핸드폰도 그 배터리 방전돼가지고 꺼지면 정말 핸드폰 배터리 좋지 않거든요. 이것처럼 배터리를 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우리가 운전해가지고 좀 더 유턴을 해서 대구 쪽으로 목적지를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곳은 바로 해운대 위치한 전기 충전소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어요. 네, 요게 이제 일단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가 주행했던 총 거리가 한 283km 정도가 됩니다.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85km 정도, 83km 정도가 돼요. 그럼 두 개 합치면 한 360km 정도가 실제 주행이 가능한 거리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원에서 부산까지 실제로 주행 가능한 거리, 그러니까 내비에 찍힌 거리가 375km 정도가 나와 있었죠. 원래 우리 아이오닉 5가 처음 출발하기 전에 몇 킬로가 찍혀 있었나요? 420km가 찍혀 있었지만 실제로 주행을 하니까 그거보다도 못한 좀 거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나요? 그냥 일상적인 주행으로 연비 주행하지 않고 좀 달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냥 평상심처럼 크루즈 놓고 그냥 연비 주행을 만약에 했다면, 아니면은 그냥 한 110km 100에 크루징 걸어놓고 좀 갔다면 무난하게 도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려보기도 하고 크루징으로 가기도 하고 좀 약간 일상적으로 한번 주행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비가, 그러니까 전비라고 하죠, 전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 잠깐 이야기했죠. 전기차는요, 이 100에서, 그러니까 100 밑으로는 그 전기 사용량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이 넘어가고 110, 120, 150으로 올라가면 100km에 사용했던 전기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정말 몇 배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효율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아니라 실제 지금 한 23% 정도의 배터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80% 충전하는데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안에 주유구 여는 버튼이 따로 없이 이 콘센트 버튼에 이 홀드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꾹 누르면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렇게 게이지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 똑같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78kW면 이거 거의 만충이지 않나? 진짜? 아이오닉? 그치, 한 2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 자, 우리는 요거죠. 요거 콤보 이렇게 하고, 배터리에 남아있는 시간은 총 23%, 배터리의 잔량은 23%가 남아있고요. 남은 시간은 1시간 15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일단 밥 안 먹었거든요. 밥 먹고 1시간 뒤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1 hour later. 72kW면 이게 완충을 하고도 남거든요. 근데 지금 72%밖에 충전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오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여기는 조금 오류가 있었지만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신세계에 있는 일렉트로 스테이션인가요? 그쪽에서 50%를 충전했을 때 들어갔던 비용이요, 2만원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50%에서 90%까지는 약 16분 정도 걸렸고요, 90%에서 100%까지 대략 한 30분 정도가 걸렸고, 금액은 한 2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뭐 기름값으로 계산을 한다면 왕복했을 때 비용으로 따지면 4, 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기름값이랑 딱 한 절반 정도? 제가 카니발로 왕복을 했을 때 한 7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디젤 기준 7, 8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대충 한 그 정도에서 이제 전기차는 한 반값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포부를 크게 해가지고 이 주말에 쉬지도 않고 부산까지 가려고 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뭔가 좀 삐그덕된 좀 아쉬운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했는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까지 촬영한다고 나와준 우리 또 막내 PD와 우리 문파크, 원래 문파크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네.
끌려왔어요. 다음번에 이게 이제 시승차가 다음날 바로 반납을 해야 돼요. 새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급하게 왔지. 나중에는 한 번 더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한 번 더 완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연비주행으로. 연비주행으로 진짜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근데 예전에 제가 쉐보레 볼트로 연비주행했더니 한 200km 정도 주행했거든요. 서울에서 전주까지 갔는데 한 200이 조금 넘는 거리인데 100km 정도, 한 130km의 전기만 쓰고 간 기록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오닉 5도 아마 그 정도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 좀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우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개인 채널 좀 하시잖아요. 네. 여기 지금 링크 올라오죠. 여러분들도 부끄럽습니다. 아직은 부끄러운. 아직 영상이 뭐 올라와 있거나 하지 않고 뭐 하나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 뭐였죠? 그 뻥튀기님네 갔다가 오토바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나도 뭐 좀 내보고 싶어가지고 신가장 찍어줘 해가지고 찍었는데 틱톡에서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유튜브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꼬맹이가 남의 오토바이에서 타고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자,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보이는 이 차차의 평튜브로 가서 구독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